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식탁, 그 사람이 건네준 따뜻한 밥 한 숟갈. 맛이 어땠는지는 가물가물해도 이상하게 그 순간만은 마음에 또렷이 남아있더라고요. 한 끼의 식사가 전해준 위로 혹은 웃음.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어떤 날의 기억까지. 오늘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품고 있는 그 식사 한 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누군가와 함께였을 수도 있고, 혼자였지만 오히려 더 깊이 다가왔던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 순간의 냄새, 소리, 온도까지 조금씩 꺼내어서 저와 함께 나눠주세요. 여기는 헬레네의 작은 라디오. 지금부터 기억에 남는 식사 한 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 여러분에게 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헬레네 방송을 재미있게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노래대회 1등 축하해요. 방송만 종종 보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처음이네요. 일단 저는 감동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의 인생 요리는 라면입니다.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죠. 오, 라면이라네요. 때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반에서 친했던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기 위해 한강 난지도 캠핑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담임 선생님도 함께 가주시게 되었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맞은 캠핑 당일.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겨울 한강에 어마어마한 추위를. 낮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우리는 어리고 빛났기에 추위도 모르고 왈왈 뛰어다녔죠. 병약한 문학소년 스타일의 담임 선생님도 옷을 많이 껴입고 오셔서 즐겁게 놀 수 있었어요. 헬레네님, 여기서부터 미국 다큐 더빙처럼 읽어주세요. 미국 다큐 더빙처럼 읽어달라고요?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죠. 정말 이러다 얼어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텐트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냥 읽어주셔도 돼요. 이상한 분이시네요. 정말 이상한 분이에요. 추위에 이도저도 못하다가 깜깜한 밤에 우리는 텐트 밖으로 나왔어요. 선생님께서는 자차에서 브루스타를 꺼내오시고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불러달라 하시고는 다시 텐트로 들어가셨어요. 이 날씨에 어떻게 잠을 자는 걸까 신기해하며 우리는 브루스타에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물이 안 끓어요. 물이 미지근한 정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친구 중 막무가내인 친구가 더 이상 못 참겠다면서 미지근한 물에 라면을 넣어버렸고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했죠. 정말 망했네요. 어떻게 미지근한 물에 라면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봤지만 결국 물은 끓지 않았고 생면은 아니지만 전혀 익지 않은 라면을 건져 먹게 되었어요. 그래도 한참 동안 불에 올려놔서 그나마 좀 따뜻해진 국물과 설익은 라면을 종이컵에 나눠받고 한 입을 먹은 순간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이것은 천상의 맛.
저의 머릿속에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밤의 여왕의 아리아가 재생됐고 완벽한 피치의 하이 F가 미래를 관통합니다. 진짜 꿀맛이라는 말의 참뜻을 이때 깨닫습니다. 면이 달아요. 이게 내가 아는 라면이 맞나? 평소였으면 하찮게 버려졌을 이 면발이, 익지도 못하고 몸을 비틀어대는 이 면발이, 추하게 엉키다 바드득 부서지는 이 면발이 제 혀 위에서 미각을 담당하는 제 모든 신경을 어루만집니다. 아,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주변을 둘러봅니다. 은은한 어둠 속에서 이 면발처럼 덜 익고 비틀리고 부서지기 쉬운 남자아이들이 퀭한 눈으로 턱만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만 이 맛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생각이 든 순간 나지막히 소리가 들렸어요. 아, 씨발. 분명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그의 어휘 안에서 그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각을 찬양할 수 있는 최선의 단어였을 겁니다. 우리는 말없이 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직전까지 라면이 익지 않았다며 푸념하던 한 친구도 마치 엄숙한 예배를 드리듯 경건하게 하늘이 내린 라면의 맛을 영혼에 새겼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도 아주 가끔씩 그 라면의 맛이 떠올라 이런저런 방식으로 라면을 끓여보곤 합니다. 추위 속에서 먹어야 하나? 면이 덜 익어야 하나? 배가 많이 고픈 상태로 먹어야 하나?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시도해봤지만 아직도 그때 그 맛을 재현해내진 못했어요. 진짜 그 라면이 꿈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요.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받다가 먹은 그 밥도 그만큼 맛있지 않았던 걸 보니 저는 평생 동안 다시 그 맛을 느끼진 못할 것 같네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건 그렇고 레는님은 어떤 라면 좋아하세요? 방송 파이팅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사연. 정말 그 앳된 나이에 그 남학생들의 감정이 너무 잘 묻어나는 사연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레는님은 어떤 라면 좋아하세요? 저는 참깨라면 또는 진라면 매운맛을 좋아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들려드릴 다음 사연이 있어요. 그날은요, 정말 이상한 하루였어요. 친구랑 크게 싸웠고요. 선생님한테도 혼나고요. 괜히 버스도 안 타고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왔어요. 그렇게 현관문을 열었는데 부엌 쪽에서 익숙한 냄새가 풍겨오더라고요. 그 냄새는 바로 된장찌개. 엄마의 된장찌개 냄새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투덜대면서 방으로 들어갔을 텐데요. 그날은 참 이상하게도 그 냄새에 발이 멈췄어요. 엄마는 말없이 밥을 퍼주시고 찌개 국물을 제 앞에 살포시 놓아주셨어요. 그리고 밥 먹어 라는 말조차도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서 국물 한 숟갈을 떠먹었죠. 그 순간 정말 참 따뜻했어요. 감자는 포슬했고 두부는 말랑했고 국물은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어요. 그냥 딱 그날 제 마음 같았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한 끼가 제 마음을 다독여줬어요. 울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울었던 날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엄마의 된장찌개예요. 그건 그냥 밥이 아니에요. 그건 엄마가 제 마음에 건네준 가장 조용하고 깊은 괜찮아 였어요. 너무 포근한 사연이요. 정말 너무 따뜻한 사연이었어요. 정말 저는 마지막 구절이 지금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냥 한 끼의 식사가 아닌 엄마가 제 마음에 건네준 가장 조용하고 깊은 괜찮아였어요. 맞아요. 모든 부모님들이 괜찮아? 라고 자식에게 표현을 해주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표현을 하지 못하시거나 어색하셔서 그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땐 이 사연자님의 사연처럼 아무렇지 않은 듯이 위로 한마디를 건네줄 수 있는 부분이죠. 참, 정말 포슬포슬한 감자처럼 마음이 포슬포슬해지네요. 이제 다음 사연은 세 번째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헤레느님. 사연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생각나는 일이 있어 이렇게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약간은 무거운, 어쩌면 우울한 이야기가 될 수 있기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유년 시절 남들보다 조금 유복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셨고 그 덕분에 저는 주변 친구들보다 조금 더 좋은 집에 살았고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하다면 평범할 수 있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어느 날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한창 사춘기에 친구들의 관심이 많을 때라 별 신경은 쓰고 있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는 퇴근이 점점 늦어지셨고 어머니와 다투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날의 저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학교에 가고 학교 후 친구들과 놀기 바빴으니까요. 그렇게 어느 날 여느 때처럼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울고 있는 동생을 안고 울음을 참고 계셨고 집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분주히 무언가 체크하고 여기저기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게 뭔지 자세히는 알지 못했지만 큰일이 났다는 건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지만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경기 악화로 인해 거래처들이 끊기기 시작했고 가장 큰 거래처였던 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납품한 물건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 결국 은행빚을 감당하지 못하셨다고. 그날 이후로 한동안 아버지를 뵐 수 없었고 어머니와 동생은 진주로 저는 부산의 이모댁에 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잘 대해주시겠다 애정을 쏟으셨지만 저 역시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었고 하루아침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주말 알바를 시작했어야 했고 아버지의 생사는 알 길이 없었으며 남은 가족인 어머니와 동생은 1년에 몇 번 보지 못하고 그렇게 버텨갈 때쯤
고등학교 2학년 봄에 아버지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쯤부터 독하게 마음먹고 공부도 일도 악착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결과 괜찮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알바도 열심히 하고 어머니께서도 노력하신 결과 20살 겨울에는 새 가족이 몸을 누일 수 있는 작은 주택 달새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쾌쾌한 곰팡이의 냄새에 바퀴벌레도 많았지만 그날의 저는 뿌듯하고 기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 저녁으로 이사한 날이니 중국집이라며 제가 나서서 주문한 짜장면, 작은 탕수육 하나를 두고 우리 가족 모두 둘러앉아 어머니와 동생 함께 조촐한 저녁 파티를 했습니다. 다들 웃는 얼굴이었지만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동생은 방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고, 어머니는 앞으로에 대한 걱정이. 그래도 저는 4년여 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저랑 동생 둘뿐이지만 그날 먹었던 짜장면과 탕수육은 맛이 참 없었지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사연의 끝입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이 단어 말고는 더 이상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고, 저였으면 몇 번이고 수십 번이건 수백 번이건 무너졌을 그 상황에 이 사연자분께서는 정말 굳건히 잘 버텨주셨어요. 다행히 지금은 형편이 많이 나아지신 것 같은데, 현재는 볼 수 없는 어머님과 아버님 모두 두 분 다 하늘에서 따뜻하게 봐주고 계실 것 같아요. 그토록 힘든 삶에 내 자식이 굳세게 이겨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옆에서 지켜봐 주실 것 같습니다. 혹시나 사연자님 제 방송을 다시 보기든 라이브로든 보게 되신다면 언제나 힘든 날이 있으면 제 방송을 찾아와 주셔도 괜찮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쪽지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전 방송 처음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내 팬들이 힘들면 언제든 나에게 쪽지로 힘든 일을 말해달라. 힘듦은 나누면 그래도 좀 덜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스트리머가 될 테니 언제든지 갑자기 우울해지고 기분이 안 좋을 때, 슬플 때,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 찾아와 주세요. 다음 사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연은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혜리누님. 저는 레느님을 너무 좋아하는 옆집 토끼입니다. 제가 또 한 먹장하는 사람으로서 사연을 안 쓸 수 없었거든요. 저는 입 짧은 토깽이라서 음식에 대한 일화는 그저 편식과 불닭 먹기밖에 없지만 레느님께 보내기
좋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혹시 레는님은 돈가스를 좋아하시나요? 떡밥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돈가스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 정말 특별한 음식이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족 외식으로 자주 가던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분위기도 좋고 가게도 크고 멋진 웨이터분들께서 안내를 도와주시는 곳이었는데 어린 제가 양식, 일식 이런 걸 하나도 모르던 때이기에 와! 그냥 멋진 곳! 어른의 세계! 엄빠랑만 올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곳에 가면 항상 치즈 돈가스를 먹었어요. 정말 거짓말 같겠지만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정말 한 번도 안 빼고 치즈 돈가스만 시켰었어요. 다른 메뉴도 많았는데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요. 어쨌든 레스토랑이다 보니 물도 따라주시고 식전 빵, 스프, 메인 메뉴, 후식 아이스크림까지 그곳에 가면 항상 예쁜 곳에서 예쁘게 밥을 먹는다는 인식이 저에게 강하게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에 저는 그 장소의 특별함보다 음식의 특별함이 강했답니다. 치즈 돈가스를 먹는 날은 모든 것이 풀코스다 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저는 집에서 돈가스를 먹을 때도 엄마가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평소에도 안 쓰는 그리고 저만 쓰는 예쁜 식탁보에 빵, 스프, 직접 집에서 고기를 두들두들 때려서 만든 수제 돈가스, 마무리로 과일 후식까지. 그래서 초등학생 때까지 돈가스는 이 모든 코스가 당연한 음식인 줄 알고 살았답니다. 이렇게 커서 생각해보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냥 맛있는 돈가스를 먹이고 싶으신 게 아니라 저에게 돈가스일 뿐이더라도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고 먹여주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께서는 아직도 과자 하나 봉지로 주지 않고 예쁜 접시와 쟁반에 받쳐서 주시거든요. 아직까지 제 손으로 안 가져다 먹는 것도 문제인 것 같지만 이건 모른 척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돈가스는 제가 참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정말 공주님으로 자랐구나를 알려주는 음식이 되었답니다. 우리 레는님도 이 사연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부모님들의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귀한 공주님일 텐데 공주님으로 다 통일하자고요. 왕자님인 거 압니다. 지치고 바쁜 날들에서도 난 공주니까, 난 왕자니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멋쟁이야 라는 마음으로 항상 힘내시길 바랄게요. 세상의 모든 공주들을 응원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레바 똑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익명의 사연이지만 한 분만이 유독 익명이 아니라고. 이 사연 안에 본인이 사연자라는 걸 너무너무 티를 내시는 그런 사연자분이었죠. 그럼 5번째 사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레는님은 누군가의 처음을 기억하시나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처음을 기억하긴 힘들겠지만 적어도 소중하거나 한때 소중했던 사람들과의 처음은 많이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이번에 그 사람과의 한 가지 처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친구를 처음 만난 건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잔잔한 그런 날이었어요. 우리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었고 같은 동아리에 가입했었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빨리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속이 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어느새 저는 그 친구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까요? 더는 속으로만 앓기 싫었던 저는 용기를 내 그 친구에게 고백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남중, 남고, 공대, 흔히들 말하는 모쏠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던 저는 정말 다 밟으셨네요. 인터넷에 고백하는 법이라든지 데이트 코디법 같은 걸 찾아보기 시작했고 운동복과 후드, 청바지만 가득했던 제 옷장을 뒤지고 또 뒤졌었고 아침마다 머리를 감고 나와 가볍게 말리고 나가던 거울 앞에서 1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에 도착해 그 친구를 만났고 인터넷에서 본 것처럼 분위기 있는 장소에 식사를 하기 위해 미리 봐두었던 한 식당으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사실 가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또 준비했던 연습 그런 말과 멘트들은 떠올리기도 바빴거든요. 그렇게 가고자 했던 식당 앞에 도착한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왜냐고요? 그 식당이 휴무일이었습니다. 저런... 그때부터 저는 준비했던 것들을 모두 잊고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했어요. 등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연습했었는데 첫 단추부터 어긋나기 시작해서인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제가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날의 제가 평소와는 달라 보여서 그 친구도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걸까요? 가만히 날 보고 있던 그녀는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저거 먹지 않을래? 라고. 그녀가 가리킨 곳은 길 건너 한 곳에 있던 땡땡 정식 백반집이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라도 나름대로 분위기 있는 곳을 원했던 저는 망설였지만 그 친구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 김치찌개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괜히 민망해진 저는 오늘은 맛있는 걸 평소와 달리 특별한 걸 사주고 싶었더라고 얘기했고 그 친구는 특별한 것도 좋지만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들이 좋다고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 말에 저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연자님.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와 주변 한적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고 저의 용기를 낸 고백에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좋다고 응해주었습니다. 와! 연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연애는 시작되었고 꽤 오랫동안 그녀와 많은 추억들을 쌓으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흔하디흔한 김치찌개였지만 그녀의 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잘 알 수는 없지만 지금도 김치찌개를 보면 가끔은 그날이 생각납니다. 그날 분위기도 그녀의 목소리도 그날의 온도도
그리고 함께 먹었던 김치찌개도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그 친구도 잘 지내는지 있는 곳은 편하고 행복한지 궁금해지네요. 헤레는과 사연을 듣는 다른 분들도 한 사람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나요? 궁금하네요. 늘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6번째 사연. 6번째 사연 들어갈 건데요. 어릴 적 저희 가족은 외식이 참 드물었어요. 평일엔 아빠가 늦게 들어오셨고 주말엔 피곤하다고 늘 집에만 계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어쩌다 고깃집에 가는 날은 진짜 큰 이벤트였어요. 딱 한 번 아빠가 직접 고기를 구워주시던 날이 있었어요. 고깃집에서 고기 굽는 아빠의 모습이 낯설기도 하면서 멋지기도 했죠. 그날 아빠는 평소보다 말도 많았어요. 이건 이렇게 구워야 부드러워. 이거는 이쯤에서 뒤집어야 육즙이 안 빠지는 거야. 고기 하나에도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날 아빠가 불판 위에서 무언가를 지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건 고기가 아니라 가족이었는지도 몰라요. 고기를 구워주며 아빠가 했던 말들, 그건 전부 사랑한다 는 말의 다른 형태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빠가 많이 늙으셨고 어느 순간부터 네가 구워라 하시며 자리를 내주세요. 하지만 아직도 그 고깃집의 환한 조명 아래에서 고기를 뒤집던 젊은 아빠의 모습이 선명해요. 고기 굽는 소리 너머로 작게 들리던 아빠의 마음.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따뜻했던 한 끼였어요. 와, 어쩜 말씀을 이렇게 예쁘게 하실까요? 제가 표현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사연자분한테는 말씀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하실까요? 라는 말 말고는 다른 말이 지금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정말 이 사연을 읽는데 사연자님이 제보해주신 그 장면 하나하나가 다 상상이 됐어요. 하나하나가 제 머릿속을 샥샥 지나갔어요. 물론 부모님의 사랑한다 라는 말의 다른 형태 라는 부분이 정말 좋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이 또는 어머니 또는 아버님, 똑같은 부모님이죠. 사랑한다고 표현을 안 해준다 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어떤 표현으로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다음 사연은요. 우리 앞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좀 너무 애절해요 하는 사연들이 있었죠? 분위기 전환 한번 싹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몽글몽글 두근두근 한 사연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헤레느가 어떤 사연을 가져왔는지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그럼 이 사연자분의 계절인 여름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그 사람과의 첫 데이트는 한여름이었어요. 햇살은 눈부셨고
기온은 숨이 턱 막히도록 더웠지만 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면요, 마음이 더 뜨거웠거든요. 두근두근. 아이씨, 괜히 말을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말했어요. 수박화채 좋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 사람이 가자고 해서 따라간 곳은 작고 조용한 골목의 카페였어요. 그곳엔 유리볼 하나 가득 수박이 차 있었고 메론이 있었고 체리가 얼음이랑 함께 둥둥 떠 있었어요. 사이다를 부으면 과일 위로 거품이 살짝 일었고 그걸 우리는 나눠 먹었죠. 과일 한 입, 수다 한 마디, 어릴 때 좋아하던 만화 이야기까지. 서툰 고백 같은 농담, 그 사람의 웃음소리까지 그 수박화채 안에 동동 떠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친구예요. 헤어졌구나. 자, 하지만 그 여름, 그날 저녁의 설렘은 아직도 제 마음 안에 남아있어요. 가끔 더운 날 괜히 수박을 깍두석 썰기 해놓고 사이다를 시원하게 붓고 나면 그 사람의 말투가 떠올라요. 수박화채 좋아해요? 저는 아직도 그 질문에 그대로 고개를 끄덕이고 싶어요. 여전히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날의 설렘과 함께. 그러셨구나. 결론은 설렌다 하시는 건데, 너무 달달하네요, 사연이. 이 사연을 제가 잘라낼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니.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호호호호. 지금 이제 8번째 사연,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가는 줄 몰랐죠? 맞아요, 벌써 마지막이에요. 그럼 헤레느와 같이 마지막 사연 들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종합 게임 방송을 하고 있는 스트리머입니다. 컨텐츠를 보다가 이건 뭐지? 하고 들어갔는데 마침 기억나는 한 끼가 있어서 신청해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집안 사정으로 매우 힘들게 살아왔었습니다. 7, 8평 되는 원룸에서 저랑 누나, 어머니 이렇게 3명이 함께 살았었고 어머니는 생활비를 위해 여러 가지 알바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먹고 싶은 게 많았기에 어머니한테 치킨 먹고 싶다, 피자 먹고 싶다고 얘기 많이 했었고요. 가끔은 시켜주셨지만 대부분은 어머니께서 직접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머님이 직접 해주셔서 먹은 것도 좋은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 주셔도 저는 배달 음식이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점점 크면서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기에 저도 참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배고파서 초코파이랑 주스를 먹으려고 헌혈의 집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헌혈을 받고 나서는 롯데리아 교환권을 받아서 진짜 행복하게 먹었던 기억도 많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3이 되고 겨울쯤에 집 근처 역 앞에 길거리에 있는 잔치국수를 1,500원에 파는 곳이 있었어요. 겨울만 되면 가끔 가는 곳이었는데 마침 돈도 여유가 조금 있어서
바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진짜 딱 들어갔을 때 입구 쪽에 아저씨 한 분이랑 반대편 입구에는 젊은 여성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 가운데에 딱 서서 잔치국수를 시켰고 그 추운 겨울에 따뜻한 국수가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진짜 정신없이 먹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온 입구 쪽에 아저씨가 학생, 그 잔치국수 내가 살게. 맛있게 먹고 가렴.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멍했다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남은 국물을 먹고 있었는데 이상하죠?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다 먹고 나왔을 때 눈까지 내리고 있었던 그 날씨가 더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성인이 되고 돈 벌기를 시작하면서 그때 그 아저씨를 보고 싶어 몇 번 그 주위로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면 가끔 그쪽으로 가보곤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씨가 따뜻하셨던 어른이셨어요. 참 어쩜 이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계셨던 어른이 그동안 힘들게 지내왔다는 걸 하늘에서 알고 있어서 보내주신 거 아닐까요? 이 참된 어른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마지막 사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께서 마지막 사연인 걸 너무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걷어냈던 제 사연들 제외하고 한 가지의 더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끝인 줄 알았죠? 한 가지의 사연이 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연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도 정말 이 부분이 마지막 사연이다 보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우리 기억을 같이 나누고 담아둘 수 있도록 해보자고요.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의 기억이 우리에게 스며들지. 가족과 떨어져 지낸 어느 봄이었습니다. 취업에 성공하고 혼자 독립해 좁은 원룸의 짐을 풀었을 때는 모든 게 설레기만 했었습니다. 다들 자취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자취라는 게 외롭고 고된 줄은 알고 있었지만 나만의 공간을 가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가슴이 뛰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쌀쌀했던 날씨는 사람 마음을 쉽게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날이 지나갈수록 바람이 불어올수록 나는 자꾸만 이불 속으로 숨어들었고 집 냉장고에는 먹다 남은 냉동식품 몇 개와 오래되어 쉬어버린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 김치볶음, 심지어 제가 싫어하던 달걀 장조림까지 그리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으로부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고 평소 가지고 계셨던 지병이었지만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내가 없는 집에서 동생 혼자 밥을 차리는 모습,
엄마가 누운 병원 침대에 차가운 시트. 이런 상상들이 머릿속에서 자꾸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제 생일이었어요. 바쁜 가족들이 내 생일을 챙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날 아침이 되니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퇴근 후 냉장고 속에는 몇 가지 반찬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냉장고 문 앞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주 쓰던 글씨체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만드는 법. 냄비에 물 한 컵 반 넣고 다시마 조금 넣고 5분 끓이기. 감자, 양파, 애호박 썰어 넣기. 된장 한 숟갈, 다진 마늘 반 숟갈 넣고 풀기. 두부 넣고 한 소금 더 끓이기. 마지막에 파 썰어 넣고 한 번 더 끓이기. 이건 제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된장찌개라고, 일이 힘들다고 바쁘다고 대충 시켜 먹고 빵 먹지 말고 꼭 끓여 먹으라고, 생일 축하한다고. 제가 출근한 사이 동생이 들려서 선물을 전달해주고 간 모양이었어요. 단지 레시피 한 장이었는데 그걸 읽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손글씨를 천천히 따라가며 글자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본인이 가장 아플 텐데도, 손이 떨렸을 텐데도 엄마는 그 메모를 써서 보내주셨구나. 그 다음날 저는 정말 오랜만에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냄비에서 익어가는 찌개 냄새가 좁은 방 안에 퍼지는데 왠지 모르게 그 냄새가 집 냄새 같았어요. 제 국물이 아무래도 조금 짰고 감자는 덜 익었지만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그 후로도 저는 가끔 그 레시피대로 된장을 끓여보곤 합니다. 어느 해 겨울, 말로 하지 못한 사랑을 그 손글씨로 남겨준 어머니. 제 생일 선물은 물건도 케이크도 아니었지만 제게는 세상 어떤 선물보다 더 진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지는 오래되어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글씨는, 또 그 레시피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어머니를 뵐 수 없는 요즘, 다시 한번 그 레시피가, 손글씨가,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가 생각나는 날입니다. 지금 사연 컨텐츠 다들 잘 즐겨주셨나요? 이상하게도 우린 살면서 참 많은 걸 잊고 살아가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어떤 날씨였는지도, 어떤 감정이었는지도. 그런데 유독 식탁 위에 놓여있던 한 끼의 기억만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건 단지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와 마음을 나눴던 순간이었고, 내가 나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됐던 시간이었기 때문이겠죠?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속에도 작은 온기 하나쯤 피어났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 여기는 헤레느의 작은 라디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밤 되세요. 안녕.